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한 뒤에 멋진 나라로 훌쩍 떠나는 상상을 하며 오늘의 고단함을 억지로 삼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남들 다 가본다는 크루즈 여행이나 유럽의 고성들을 거닐며 우아하게 노후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당장의 갈증과 피로를 뒷전으로 미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내 집 마련도 끝내고 통장에 어느 정도 여윳돈이 쌓이면 그때야말로 보란듯이 전 세계를 누비며 보상받으리라 다짐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의 기대만큼 그리 낭만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 준비한 그 황금빛 여행이 막상 눈앞에 닥쳤을 때 왜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슴 텅 빈 허무함으로 다가오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노후의 해외여행만을 꿈꿔왔던 한 50대 남성 박진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없었던 한 개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혹은 이미 마주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한계와 욕망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여행에 집착하며 왜 그 여행이 노후에는 독이 될 수도 있는지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그 내면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박진우 씨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그리고 수도권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지키기 위해 그는 점심값 몇천 원을 아끼며 매일 전쟁터 같은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퇴직만 해봐라. 내가 아내 손잡고 유럽 전역을 한 달 동안 누비리라. 이 다짐은 그에게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은퇴의 날이 왔고 그는 거액의 퇴직금 중 일부를 떼어 최고급 패키지 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좌석도 1등석까지는 아니지만 편안한 비즈니스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던 날, 박진우 씨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부터 그의 환상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해 고통스럽고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곧바로 무료함과 허무함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박진우 씨의 여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은 비즈니스석이라 해도 예순을 바라보는 그의 허리에 무리였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렸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피로와 낯선 공기의 이질감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시차 적응에 실패한 몸은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에펠탑 앞에 섰을 때 박진우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분명 텔레비전 화면이나 사진으로 볼 때는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막상 그 철골 구조물 앞에 서니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경은 전날 먹은 현지 음식이 맞지 않아 부글거리는 속과 딱딱한 돌바닥을 걷느라 비명을 지르는 무릎 연골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명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는 고통이다. 그러나 욕망이 채워지면 곧바로 포만감이 찾아오고 우리는 끔찍한 공허와 무료함에 사로잡힌다. 박진우 씨가 평생 꿈꿔왔던 해외여행은 사실 그가 직장 생활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표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 그곳에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늙고 지친 박진우 씨 본인이 서 있었을 뿐입니다.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파리의 한복판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진우 씨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광활한 복도를 걸으며 그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저 그림 같고 다리만 아파 죽겠는데 도대체 왜 이걸 봐야 하는 거야? 아내 역시 지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의 꿈이었던 여행지에서 서로를 탓하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젊은 시절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을 누비는 청춘들을 보며 박진우 씨는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길바닥에 앉아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도 눈이 빛나고 있었지만 최고급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먹는 박진우 씨의 눈은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각의 노화와 감동의 역치 문제였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구성하는 것, 즉 인격과 건강과 힘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가진 것, 즉 재산과 소유물입니다. 셋째는 인간이 타인에게 나타내는 모습, 즉 명예와 지위입니다. 그는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인격과 건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지가 건강하면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은 노후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무거운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크루즈를 타고 아무리 화려한 경치를 눈앞에 두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육체가 병들고 감각이 무뎌져 있다면 그 풍경은 한가 색칠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박진우 씨는 평생 두 번째 조건인 재산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정작 첫 번째 조건인 자신의 내면과 건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해외여행이 결국 그림의 떡이 되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호라티우스의 시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색깔을 바꿀 뿐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한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작은 일에 감동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은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도 여전히 불행한 자신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박진우 씨는 한국에서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노화된 신체와 경직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진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파리는 또 다른 지옥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의 여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행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외부의 자극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를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우리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큰 즐거움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사교 모임이나 여행을 다녀도 무료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정한 여행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박진우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자극의 강도를 높이지 말고 감수성의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비싼 여행, 더 먼 나라, 더 화려한 경험을 원합니다. 하지만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무뎌집니다. 젊었을 때 동네 뒷산에 올라가 느꼈던 그 상쾌한 바람의 기억을 노년의 에베레스트 아래에서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 걷는 산책로에서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생명력에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것을 반영하는 주관적인 거울, 즉 우리의 정신이 흐릿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거울을 닦으십시오. 먼 곳의 에펠탑을 그리워하기 전에 베란다의 화분 하나가 주는 위로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후의 해외여행은 그저 돈을 쓰고 고생을 사는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둘째,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박진우 씨의 가장 큰 실수는 30년 뒤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30년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는 40살에 가고 싶었던 배낭여행을 60살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40의 무릎과 60의 무릎은 엄연히 다릅니다. 40의 소화기관과 60의 소화기관은 다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현재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확실한 소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주어질지도 모르는 거창한 행복을 위해 오늘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도박입니다. 돈이 모이면 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건이 되면 떠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가 떨리지 않고 가슴이 떨릴 때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오십시오. 노후의 해외여행이 그림의 떡이 되는 이유는 정작 그 떡을 씹을 치아가 다 빠진 뒤에야 상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면의 풍경을 가꾸는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지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의 크기는 그 장소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유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행복을 담는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리 축복의 비가 쏟아져도 조금밖에 담지 못합니다. 박진우 씨가 유럽의 미술관에서 지루함을 느꼈던 이유는 그가 미술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 숫자로 환산되는 가치에만 매몰되어 인문학적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알고 철학을 알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집 앞 공원에서도 고대 로마의 광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여행가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책 한 권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외여행이 선택사항일 뿐 결코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박진우 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뒤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사라진 기분이야. 그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달려온 종착역이 생각보다 보잘것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뿐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박진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화려한 해외여행은 사실 강력한 쾌락의 한 종류였음을, 그리고 그 쾌락은 자극이 끝나면 더 큰 허물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서양 건축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집 앞에 오래된 성당 건물 하나를 보면서도 파리에서 보았던 대성당보다 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의 무릎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을 저 멀리 이국 땅의 풍경에 걸어두지 마십시오.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건강을 해치며 일하고 자식들에게 인색하게 굴며 돈을 모으는 행위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평온한 마음의 상태,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한 상태 말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방 안의 낡은 의자도 비행기의 1등석보다 편안할 것이며 창밖의 노을도 지중해의 일몰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행복의 원천을 발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즐겼고 소박한 식사를 즐겼으며 플루트를 연주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평생 해외여행을 다니며 돈을 탕진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넓은 우주를 유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냉소적인 말투 이면에 숨겨진 따뜻한 진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여전히 노후의 해외여행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그곳에 가고 싶은가? 혹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안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외부의 자극을 빌려오려는 것은 아닙니까? 대답이 예라면 여러분의 여행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림의 떡은 아무리 화려해도 배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진짜 배를 채워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소박한 밥상입니다. 이제 박진우 씨는 더 이상 TV에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어제 읽다 만 철학책의 책장을 넘깁니다. 그는 가끔 아내와 함께 가까운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거기서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는 말합니다.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먹던 스테이크보다 아내와 집 근처에서 먹는 이 국수가 훨씬 맛이 좋구려. 마음이 편안히 온 세상이 내 집 같네.
이것이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풍요를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해외여행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행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행은 마법이 아닙니다. 여행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행은 다만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온 내면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행 자금을 모으는 대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드는 데 투자하십시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안목을 기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을 닦으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집 앞의 공원 산책도 위대한 세계 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기를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평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평온한 시기를 다시 시끄럽고 번잡한 공항과 관광객 틈바구니에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이 공간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망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낙원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십시오.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유럽의 멋진 광장에서 아내와 싸우는 것보다 집 앞 벤치에서 아내와 손을 맞잡고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여행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오감을 깨우십시오. 매일 먹는 밥의 질감을 느끼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의 온도를 만끽하십시오. 셋째, 고독과 친해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무료함을 여행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사유와 창작으로 채우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노후의 비행기표가 없어 여행을 못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매일매일 새로운 여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자신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 그에 반해 재산이나 타인의 평판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노후에 해외여행을 가느냐 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에펠탑 앞에서도 안방 침대 위에서도 똑같이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노후의 해외여행이라는 그림의 떡을 그리워하며 오늘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여행은 비행기 좌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고 창밖의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외부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사람만이 노후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떠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접으십시오. 완성은 오직 여러분 내부에서만 일어납니다. 먼 훗날의 비행기 표보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찻잔 속의 온기에 집중하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여행지가 있습니다. 오늘 박진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명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여행은 화려한 감옥일 뿐이며 준비된 노후의 일상은 매일이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림의 떡을 바라보며 허기를 느끼는 삶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직접 떡을 빚어 나누어 먹는 삶인가요? 지혜로운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직시하라고 가르쳤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여행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고 내면의 풍요를 가꾸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낯선 이국 땅에서의 피로한 방랑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경이로운 탐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여행길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가방 속의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진 깊은 사유와 평화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그 어디를 가더라도 혹은 그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이미 가장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혹시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은 아니었나요? 그곳으로의 여행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비행기 표도 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용기와 성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림의 떡에 눈을 빼앗겨 진짜 성찬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해질녘 황혼의 빛이 가장 아름답게 비추는 곳은 먼 바다 건너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입니다. 그 빛을 온전히 누리며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